그럼 키드A와 OK 컴퓨터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밴드요. 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밴드를 배우신 분이. 저도 밴드요. 예. 나머지들은 별로 안 좋아요. 밴드가 힘들어지고. 이게 언급을 하다 보면 맨날 하던 것만 하게 돼가지고 더후도 진짜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지드 윤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하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가게 자랑할 만한 거 있으세요? 그냥 그래요. 별거 없어요. 네. 저희 가게는 그냥 뚝섬역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예요. 그냥 에피로 재즈를 듣는 가게고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가게는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앨범 뭐 간단하게 두세 개 정도 골라보고 그거와 어울리는 술이 있다면 마셔보고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P를 먼저 골라볼까요? 자, 요쯤에 이제 좋아하실 만한 앨범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죠. 네, 앨범 추천하거나 하면은 그걸 한 2년 동안 하거든요. 오아시스, 버브, 콜드플레이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헤드랑 더후 하겠습니다. 두 장의 앨범은 좀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는 앨범들이죠. 그래서 네. 요거는 70년대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요거는 네.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비틀즈부터 2000년대까지 괜찮아요.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OK 컴퓨터, 라디오헤드. 이제 저는 꼭 영국 음악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음악을 이제 나 좀 듣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그 중2병이 걸렸을 시절에 무조건 필수 백과사전처럼 들어야 되는, 별로 안 좋으면서도 들어야 되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여기 렛다운이라는 노래 정말 좋아하고, 렛다운. 네,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도 좋아하고, 카르마 플리스는 너무 명곡이고, 사실 다 좋아요. 그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때 막 라디오헤드를 OK 컴퓨터를 들어야지 이럴 때는 약간 억지로 들었고, 요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97년인가 나왔는데 한 20년 있다가 이제 풀 리마스터링이 돼가지고 2017년에 얘네들이 셀프 리마스터링이 돼가지고 만든 이제 그 두 번째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그만큼 이 앨범에 대해서 라디오헤드는 되게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가 봐요. 라디오헤드조차도 리마스터링을 합니다. 이게 참 결과물을 내놓고서 무조건 후회하는 게 창작자들의 어떤 숙명인 것 같습니다. 리마스터를 하고 싶은 음악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많죠. 1집은 너무 하고 싶고, 0집이라는 노래는 녹음까지 제대로 다시 하고 싶고, 제가 냈던 EP들도 다 다시 하고 싶은. 요거 같은 경우는 렛다우의 Who's Next 앨범인데요. 네, 비틀즈랑 오아시스 사이를 파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밴드고, 슈퍼볼에서도 공연을 하시는 팀이고, 일단 노래가 참 좋습니다. 정말 좋고. 이 앨범에서 딱 한 곡만 들어야 된다면 어떤 곡이 좋으시겠어요? 이게 진짜 명반이라서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Song is Over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송이서 네, 요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더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대곡이 많고 인트로를 정말 잘 만들고 해서 제가 다른 노래도 다 좋아하지만 Song is Over라는 노래는 대중들이, 감상자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예쁜 노래라서 더후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이런 노래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일단 곡 자체가 한 6분 네. 넘고 되게 감상적인 곡이니까 이번 앨범도 대곡이 많은 앨범을 냈기도 근데 하고. 사실 더후에 비하면 저는 뭐 다 중곡이죠, 중곡. 항상 느끼는 건데, 창작자분들은 항상 리마스터링을 하시는데 원래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창작자분들은 자기 욕심으로 그냥 하는 거고 저희는 처음 들었던 그걸 무조건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거죠. 이 앨범이 좋았던 이유 일단은 필수 뭔가 교과서처럼 들었었고 옛날에는 제가 더 좋아하는 라디오의 노래는 1집, 2집들인데 그때는 좋은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제 음악을 제가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위대한 노래였구나, 이렇게 위대한 앨범이었구나를 제가 음악을 업으로 삼으면서 더 알게 됐어요. 귀로 직관적으로 좋은 노래 말고 아 이런 앨범은 위대한 거에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저도 1, 2집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 중에 유명한 곡들을 듣고 이제 라디오헤드라는 밴드가 궁금해지고 이 밴드를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고 했을 때 추천해주는 앨범이 꼭 이 앨범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당장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앨범인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음악이 재밌는 영역은 저희가 그냥 배경으로 쓸 때가 있고 몰입을 할 때 쓸 때가 있는데 몰입에 가까운 노래들이 많은데 이 노래는 배경도 되고 몰입도 되는 약간 노래라서 비교적 감정 소모나 뭔가 멘탈 막 소모하지 않으면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노 서프라이즈도 좋다. 아 정말 명반이네요 이거. 아까 중2병 앨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중2병 네. 이게 왜 중2병들을 이 앨범을 왜냐면 중2병은 소위 권위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서 음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감상이 아니라 근데 그 글에 항상 들어가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권위 있는 글을 보고 찾아 듣는 앨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키드 A와 OK 컴퓨터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밴드요. 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밴드를 배우신 분이에요? 사장님은 라디오에 아 저도 밴드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밴드가 좋고 밴드가 최고. 여기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가 그렇죠. 키드 A 최고의 음악이죠. 온. 제가 고르는 앨범을 하나. 네. 이 앨범은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한 앨범인데 아 그래요? 선물로 준비를 제가 드리려고 아, 저한테요? 네, 준비한 앨범이에요. 아, 진짜요? 네. 수윤 씨가 소개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잭 가렛이라고 사실 저 잘은 몰라요. 잘 모르고 1집이 나왔을 때 다들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샘나서 안 들었고 이거 나왔을 때 제가 1집이랑 2집을 들었는데 일부러 감상을 많이 안 했어요. 천재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닥터 플리스라는 노래랑 1번부터 아무튼 음악이라는 기교, 어떤 음악이라는 디테일, 음악이라는 플로우 이런 것들을 너무 집요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그걸 또 구현을 또 음원처럼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나와서 하시는데 음원과 같은 풍성함은 아닌데 되게 독특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많은 영상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한다기보다 귀가 눌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곡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닥터 플리스 닥터 플리스.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번 트랙부터 압도적이거든요. 이분은 아날로그랑 디지털, 컴퓨터로 만든 음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디 음악? 아무튼 그거를 경계가 없이 되게 절묘한 너무너무 능수능란하게 제가 사실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아예 몰라요.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가수. 1집 나왔을 때 다 추천했던 것 같아요. 2집 나왔을 때는 저희 프로듀서 친구가 한번 들어봐라 해서 들어보고 충격받았던 컴퓨터로 만들어낸 어떤 음악이 10년대를 다 지배했다면 그 반작용으로 로우파이 음악을 되게 음악성이 있다라고 쳐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함정은 이제 정말 로우파이라는 느낌을 잘 구현해내는 것과 저 퀄리티를 자꾸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의 음악을 듣고서 그런 건 로우파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완전 골수 밴드파였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지평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선에 있다고 느껴지는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내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베어 같은 아 맞아요. 뮤지션의 보니베어 같은 느낌이죠. 제가 또 준비한 앨범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앨범은 사실 어떤 가수가 만든 앨범은 아니고요. 뉴욕의 누메로 그룹이라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꼽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앨범으로 만들거든요. 아 다른 뮤지션들. 뮤지션들의 음악, 맥스 같은 그런 거.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정확히 맥스 같은 2000년대에 나왔던 그런 앨범인데 이게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시티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이랑도 되게 붙어있는 음악을 많이 소개하는데 일단 알판이 예쁘네요. 네, 예쁘고 노래가 좀 상쾌해요. 어렵지 않으면서 촉착 감기는데 또 상쾌한 질감도 있는 상당히 괜찮은 곡이었어. 제목이 뭐죠, 얘는? A1입니다. LP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점을 제일 많이 고려하세요? 저는 LP 선물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많이 안 듣기 때문이죠. 양심적으로. 근데 다만 LP라는 거의 매력은 클래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능동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골라서 듣다가 판을 뒤집어야 되고 다시 갈아 껴야 되고 CD부터는 하나면은 되는데 되감기도 하고 네, 가장 음악을 능동적으로 듣는 방식. 근데 전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귀찮아합니다. 일단은 LP를 저는 큰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 그의 음악 취향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가? 아니면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냐? 또는 이렇게 분위기나 뉘앙스를 만들어주냐?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최고. 그래서 LP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뭐 승희 씨 앨범까지만 얘기해볼까요? 최고요. 너무 자기적인데. 갑자기 제 LP를 꺼내달라고 하시는데 이 컨텐츠 사실 좀 아직도 방향성을 모르겠고 이거 뭐 하고 네? 잡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도 LP라는 게 있습니다. LP라는 게 있고 제가 역성이라는 앨범을 작년에 냈는데 이거는 그 전 2집 꿈에 거쳐 LP고요. 사실 앞에 너무 대단한 분들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참 아끼는 앨범이고 제 유일한 LP여서 또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 마름모의 팀장님이 해주신 거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좋다, 안 좋다만 했고 네. 제가 이거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알판을 프랑스에서 했었는데 이게 정말 예뻐서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하자 해가지고 빨리 했었는데 프랑스 분들이랑은 웬만하면 일하지 마세요. 이게 전량이 딜레이돼서 저희랑 합의한 색깔이 아닌 걸로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꾸는데 되게 많은 수고와 품이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그걸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LP를 프랑스에 맡기는 경우에 국내나 독일이나 미국에 하시는 팀장님 팀장님이 하셨다. 저는 노래나 만들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잡아가고 있는 중. 전 이 야생마 비싼 숲집 웃어주었어로 이어지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앨범은 아직 리마스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앨범이요? 네. 보컬 녹음만 좀 이 앨범을 녹음할 당시에 큰맘 먹고 어떤 마이크를 살려다가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사지 말자 하고서 이제 다른 마이크로 했는데 그냥 그때 그걸 어떻게든 공수를 할 걸이라는 3집은 LP 계획은 있으세요? 그냥 바람, 소망 정도만 있어요. 프랑스에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맥주 맛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너무 맛있게. 이름이 뭐야? 이거는 존이어커 블론드. 이게 뭐 하이볼이나 칵테일에 어울리는 술로 만들어져가지고 꿀, 약간 레몬 이런 향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장님 혹시 추천해주신 술 하나 있을까요? 맥주가 제일 맛있겠네. 맥주 한 잔 드시겠어요? 여기 맥주 맛있어요, 근데. 반잔만 좀 알겠습니다. 저희 양질의 대화한 거 맞나요? 맞고 저희 편집 너무 네, 오늘 화보 촬영 어떠셨어요? 저 화보 촬영했네요. 네. 화보 촬영 너무 재밌었고 저는 90년대쯤 영국 음악을 좋아하지만 80년대, 70년대, 60년대 거슬러 올라가는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컨셉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 때 영국 한량의 모습을 되게 잘 연기해 주셔가지고 네, 엄마 카드 쓰면서 취직하기 싫어하는 37살인데 아 일하기 싫다. 20대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